자, 수능 송달 확률의 정의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내용 정리 잠깐만 하고 지금 이제 미리 문제들을 좀 풀어봐서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 건데 좀 풀어봐서 알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확률 파트는 우리 1대 100의 입장에서는 두 개의 단원으로 분류하고 있어. 우리 테마로는 확률의 정의 테마하고 확률의 계산 테마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요 두 개 중에 당연히 이게 압도적으로 중요하지. 압도적으로. 왜냐면 여기 지금 확률의 계산 파트 같은 경우는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이랑 독립시행, 요거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고 있어서 사실은 쟤는 약간 뭐랄까 문제를 읽으면 어떤 게 조건부 확률이고 어떤 게 독립시행인지 너무 티가 많이 나는 애들이잖아. 그치? 표현에 아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쟤는 약간 그냥 계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기출문제도 그렇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나 사관학교 문제를 찾아봐도 좀 난이도가 높게 출제되는 문제를 고른다고 해도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은. 그치? 근데 이제 얘는 확률의 정의 파트는 얘는 난이도를 출제자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다. 이유가 우리가 확률의 정의가 전체 경우의 수 분의 내가 원하는 이 사건 발생의 경우의 수를 이제 물어보는 게 이게 바로 정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확률의 정의라는 건 경우의 수를 잘 해야만, 그지? 왜냐면 경우의 수를 전체 입장에서 한번 내가 원하는 사건에서 한번 두 번 구하는 거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잘 못하면 당연히 확률의 정의는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쌤이 여기 교재에 만들어 놓은 문제들도 다 보니까 어때? 결국엔 경우의 수 문제야. 그러니까 포장지만 확률일 뿐이지 사실은 다 이제 경우의 수 문제이고, 물론 확률의 정의 쪽 문제 중에서도 약간 요런 측면의 문제는 좀 패턴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어. 이를테면 요런 거 여기에 예를 들어 이렇게 4개의 자리가 있다. 근데 내가 요 4개의 자리에다가 A, B, C, D 이렇게 4명의 학생을 저기다 앉히겠다. 응? 여기다 앉히겠다. 근데 내가 원하는 확률이 만약 확률이 어떤 확률이라면 A와 B가 이웃할 확률을 구해라.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이제 있다고 하면 우리가 원래대로 풀면은 A, B, C, D가 일로 갈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4팩토리얼 분의 이렇게, 그지? 4팩토리얼 분의 만약 A하고 B가 이웃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웃하는 건 A하고 B를 이렇게 묶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치? 묶어서 하나로 보고 얘네들을 하나로 보고 전체 배열을 한 뒤에 저 두 녀석을 이제 자리 교체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률을 구하잖아. 그죠? 근데 요런 방향성 말고 요런 관점 말고 이런 관점에서도 사실 좀 볼 수 있어. 어쨌거나 저쨌거나 A하고 B가 이웃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건 이웃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A를 먼저 여기다 앉히는 거야. 사실 A하고 B가 이웃한다는 조건에 A는 어디에 앉으나 사실 상관은 없어. 상관없어. 그래서 처음에는 A는 아무 데나 갈 수 있으니까 확률의 입장에서는 1이야. 그죠? 아무 데나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 A가 여기 두 번째 자리나 세 번째 자리에 오는 케이스하고 여기 첫 번째 자리와 네 번째 자리에 오는 케이스는 좀 다르지. 왜 다르다? B가 이웃해야 되기 때문에 다르다 이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나 네 번째 같은 케이스는 B가 이웃하기 위해서 B가 갈 수 있는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지만 요 두 번째 자리나 세 번째 자리는 B가 갈 수 있는 자리가 두 자리가 있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원래는 1이었는데 처음에 A가 가는 확률은 1이었는데 이거를 케이스를 나눠주겠다 이거지. 케이스를 나눠주겠다. 어떤 케이스로? 2번, 3번, 2번 자리, 3번 자리로 오는 케이스하고 그 다음에 1번 자리와 4번 자리로 오는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주겠다. 만약에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자 가보자. 다시 요 첫 번째 경우 요 경우 한번 해보자. A가 2번이나 3번 자리로 갈 확률 얼마? 4분의 2. 2번이나 3번으로 간 거니까 자 4분의 2의 확률로 A가 요 자리에 왔어. 그러면 B는 어디로 가야 되죠? B는 1번이나 3번으로 무조건 가야 되지. 그러니까 B가 자리할 확률이 얼마인 거야? 얘가 3분의 2인 거죠. 남은 세 자리 중에서 반드시 1번과 3번으로만 가야 되니까. 이렇게 됐을 때 나머지 C, D는 사실 어디로 가도
내가 원하는 조건에는 상관이 없지. 그래서 나머지는 1이 되는 거야. 오케이? 얘는 그럼 어때? 얘는 1번이나 4번으로 갈 확률은 당연히 얘도 4분의 2 이렇게 되겠지. 4분의 2의 확률로 1로 가거나 아니면 4로 가거나 A가. 그러면 만약 이 자리에 A가 있다고 하면 B는 이제 무조건 1로 와야 되거든. 이웃해야 되니까. 그럼 나머지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야? B가 될 확률은 3분의 1이 되는 거죠. 무조건 절로 세 자리 중에 저 자리로만 가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1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지. 자, 이게 뭐냐면 요 녀석이 경우의 수의 관점이고 이 밑에 풀이가 확률 자체의 관점이에요. 이게 확률 자체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본 거고 요 녀석은 경우의 수의 관점에서 보여. 그런데 쌤이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요런 뉘앙스의 문제가 나왔을 때 굳이 이렇게 풀 이유가 있을까? 굳이 이렇게 풀 이유가 없지. 우린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편한데. 그죠? 그래서 확률의 정의 문제풀이에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경우의 수의 관점이 먼저고 경우의 수의 관점으로 했을 때 뭔가 잘 안 된다. 뭔가 좀 쎄하다 느낌이. 틀릴 것 같다. 뭔가 확실하게 뭐라고 경우의 수를 세기가 좀 어렵다. 그럴 때 이 확률의 관점을 생각해 보는 게 좋다. 알겠죠? 근데 사실 예전에는 이런 문제들이 기출문제에 좀 있었거든? 근데 최근 기출문제를 보면 없어, 이런 문제. 근데 쌤이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 요거에 부합하는 문제도 한 문제 넣어놓긴 했어. 그러니까 그때가 이따가 문제 풀다 보여줄 테니까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정도만 그냥 예를 들어서 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우리는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결국에는 우리 이번 시간에도 경우의 수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주머니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혀 있다. 자, 여기에 1부터 10까지 자, 이렇게 적혀 있고 이 주머니에서 동시에 5개를 꺼낸대. 5개를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자연수 중 연속된 자연수의 최대 개수가 3개인 사건을 A라고 한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연속한 거 3개 있으란 얘기야. 근데 예를 들어줬네. 1, 2, 3, 5, 6은 연속된 자연수의 최대 개수가 1, 2, 3 그렇게 3개가 딱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건 되는 거고 1, 2, 4, 5, 7은 1, 2밖에 연속을 안 하기 때문에 1, 2하고 4, 5 이렇게 2개씩밖에 연속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사건 A에 속하지 않는다. 이해가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확률을 구하시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히 전체 경우의 수 당연히 얼마겠어? 전체 경우의 수는 10개 중에 5개 꺼내는 거니까 10시 5겠지. 그러니까 저기다 10시 5를 쓰는 순간 더 이상 확률은 의미가 없지. 결국 경우의 수 문제인 거야. 근데 요거는 우리 공부할 필요가 있는 소재입니다. 공부할 필요가 있는 소재. 자, 이거 소재적으로 중요해. 소재적으로 중요하니까 알아둬야 돼. 문제를 조금 바꿔볼게. 우리 이 10개 중에서 5개를 꺼낸다고 했잖아. 그렇죠? 10개 중에 5개를 꺼내는 것 중에서 지금 이 문제는 3개가 연속인 거였는데 우리 2개인 것부터 먼저 해볼게. 2개가 연속이다. 2개가 연속이다. 로 해보고 선택도 여기 5개를 꺼내는 게 아니라 3개를 꺼낸다고 해보자. 이렇게 문제를 하나 바꿔볼게. 다시 1부터 10까지 중에서 우리가 3개를 꺼낼 거야. 3개를 꺼낼 건데 2개만 2개가 연속하는 경우의 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해서 우리 이런 거 공부 한번 해봐야 돼. 여기 1, 2, 3, 4, 5, 6, 7, 8, 9, 10. 자, 이렇게. 자, 여기서 2개만 연속을 해야 되는데 그냥 2개 연속하는 개수 구해보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어떻게 구해? 처음에 1, 2, 그 다음에 2, 3, 그 다음에 3, 4 이렇게 구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하나 해서 맨 마지막에는 9, 10까지 올 테니까 2개가 연속하는 건 일단 9개. 1, 2부터 9, 10까지 9개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저 9개를 쓸 때 직감적으로 어떤 소재를 공부해 놓는다? 얘는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이 다르지? 누구를 선택할 때랑? 그렇지. 양쪽 사이드에 붙어 있는 1, 2하고
90을 선택하는 케이스랑 나머지 몇 개? 나머지 7개를 선택하는 케이스가 다르다. 요걸 공부해 놓는 거지. 뭐가 다르다? 1, 2하고 90은 이렇게 한쪽 구석에 이렇게 박힌 거기 때문에 이 3개 중에 2개 고르고 나머지 하나를 고를 때 요 3만 아니면 되거든. 그래서 3만 아니면 되니까 나머지 몇 개 중에서 나머지 7개 중에서 하나만 골라주면 그러면 연속하지 않겠지. 딱 2개만 연속하는 게 되겠지. 근데 지금 이 케이스는 만약 5, 6 같은 게 선택이 됐다고 하면 나머지 하나를 고를 때 4도 안 되고 7도 안 되는 거라고. 양 사이드에 있단 말이지. 그죠? 4나 7을 고르면 3개가 연속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두 녀석 뺀 나머지 두 녀석, 좌우에 있는 두 녀석을 제외한 6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죠? 그래야 연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이렇게 2개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나머지 7개가 있어서 이게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지. 물론 전체 경우의 수는 10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거죠. 만약 문제가 3개를 꺼내고 2개가 연속인 거 구하라고 했다면 이게 답이었겠지. 근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는 몇 개를 꺼내서? 5개를 꺼내서 연속한 숫자가 3개인 케이스를 찾고 있다. 그럼 이 3개인 케이스도 우리는 뭘로 나눈다? 원래는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8, 9, 10 해가지고 원래는 몇 개? 원래는 8개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8개가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린 직감적으로 이 8개가 나뉜다는 걸 알아야 된다. 누구를 고를 때 하고? 1, 2, 3과 8, 9, 10 양쪽 사이드에 붙어있는 얘네들을 고를 때 하고 여기에 이제 나머지 6개가 선택되는 경우는 다르다는 것만 알아두면 된다. 나머지는 똑같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세보자. 이것만. 만약에 1, 2, 3이 골라졌어? 그럼 이렇게 1, 2, 3이 골라졌어? 그러면 4, 5, 6, 7, 8, 9, 10 중에서 2개를 골라야 되는데 누구는 안 된다는 거야? 4는 절대 안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나머지 몇 개 중에서 6개 중에서 2개를 더 고르면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중간에 뭐 5, 6, 7 이런 거 해볼까? 이렇게 5, 6, 7. 그럼 5, 6, 7 선택됐다고 쳤을 때 더 연속하면 안 되니까 또 4가 안 되고 8이 안 된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남은 몇 개? 5개다 이거죠. 여기서는 5개 중에 2개를 골라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됐어? 네, 똑같은 소재야. 이런 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 5번. 좋은 문제였어. 배표 하나 쳐주고 소재적으로 꼭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뭐 괜찮은 문제였죠. 자, 두 번째 문제 보니까 A에는 지금 자 1, 2, 3, 4가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B 자리에도 1, 2, 3, 4가 들어있는데 각각 2장씩 꺼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각각 2장을 꺼낸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지. 여기서 2장을 꺼낸다는 말과 동시에 전체 경우의 수 나와버렸어. 전체 경우의 수는 요거 당연히 뭐 4C 그리고 여기도 4C에서 4C 곱하기 4C가 되면 이 녀석이 이제 전체 경우의 수. 그러니까 결국에는 2장 꺼내가지고 적힌 합이 같은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인 거잖아, 결국. 그죠? 그러면 문제 읽었으니까 1차 분류 시작합시다. 1차 분류. 만약에 2장 꺼내는데 같을 방법이 일단 2장 꺼내서 더했을 때 제일 작은 게 3이잖아, 3. 그죠? 그럼 3으로 같을 방법이 있고, 그럼 4로 같을 방법이 있고, 5, 그 다음 6. 제일 큰 숫자가 얼마? 7이 되겠네, 7. 이렇게. 그래서 1차 분류가 일단 5가지가 됐고, 이 5가지에 대해서 각각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지? 자, 더해서, A도 더해서 3이 되고, B도 더해서 3이 될 수 있는 방법은 1, 2밖에 없어. 그지? 1, 2밖에 없어. 그래서 요거는 한 가지. 여기 찾아주면 되죠. 4가 될 수 있는 방법은? 4는 1, 3밖에 없죠. 1, 3. 또 이것도 한 가지. 또 2 안 하겠지, 설마. 지금 4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건데. 그럴 수 없지. 중복 안 되니까. 자, 그 다음 5가 되는 방법은? 5가 되는 방법에서 이제 2가지가 있겠다. 그렇죠? 여기 1, 4가 있고 여기 2, 3. 여기다 쓸까요? 1, 4가 있고 2, 3이 있다. 그러니까 1, 4, 2, 3 2가지씩 있는 거니까 A하고 B에서 결국 나와서 숫자 5를 만드는 방법 몇 가지란 얘기야? 이거는.
그게 네 가지란 얘기죠. 이거 실수하면 안 되겠지? 네 가지. 왜? 얘도 두 가지고 얘도 두 가지인 거니까. 전체 경우에는 네 가지겠지. 자, 6이 될 수 있는 거 역시 뭐 2, 4밖에 없어서 한 가지고 7이 되는 건 3, 4밖에 없으니까 또 역시 한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는 8가지가 된다. 이런 얘기죠. 됐어? 그래서 이렇게 요 부분에 요거 답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경우의 수 구하는 연습하는 거니까 우리 경순조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보면 돼. 자, 정리하고 또 이어서 가볼게요. 자, 3번 문제 봅시다. 자, 3번. 10개의 구슬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10개의 구슬에는 각각 1부터 10까지 적혀 있다. 자, 1부터 10까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구슬을 꺼내서 숫자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 윗줄 그어야 되겠다. 다시 집어넣는. 자, 다시 집어넣는 거야, 일단. 다시 집어넣는 시행이고 이거를 3번을 반복한다.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서 한 개를 꺼냈단 말이지. 근데 확인을 하고 다시 집어넣어. 그거를 3번 해. 그럼 당연히 전체의 경우에서 얼마야? 10의 세제곱이겠죠? 계속 10개씩이니까. 다시 집어넣고 또 꺼내고 집어넣고 또 꺼내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저기 마찬가지 10의 세제곱을 쓰는 순간 이제 확률 문제 아닌 거야. 그죠? 내가 원하는 사건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녀석을 A, 두 번째 나온 녀석을 B, 세 번째 나온 녀석을 C라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름을 붙여놨다. 이렇게. 그런데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X를 정할 때, 자, 확률, 내가 원하는 확률은 X가 5일 확률이다 라고 해놓고, 자,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1차 분류를 해줬어. X가 5가 되는 경우를 우리 보고 찾으라고 한 게 아니라 제시를 해줬단 말이지. 첫 번째 뭐라 그랬냐면, 만약 A하고 B하고 C가 모두 이렇게 다르다면 중간 크기의 수를 X라고 할 건데 우리는 그 X가 5인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은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A, B, C 중에서 2개 이상이 같으면 2개 이상이 같다? 2개가 같던지 아니면 3개가 같던지. 지금 요 경우 말하는 거지? 2차 분류가 들어갔네. 자, 이럴 경우에는 같은 수를 X라고 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 녀석이 5일 확률을 구하고 싶다. 이런 얘기네. 그렇죠? 문제는 단순하네. 자, 요거 첫 번째 경우부터 보자. 첫 번째 경우에 A, B, C가 일단 모두 다 다르다고 했고 가운데 중간 크기를 5라고 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5가 하나 골라지고 그 다음에는 5보다 작은 1부터 4까지 중에서 하나가 나와줘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는 5보다 큰 6부터 10까지 중에서 하나가 나와주면 된다는 얘기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1부터 4 중에서 하나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5가 무조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6부터 10까지 5개 중에서 하나가 나와주고, 이렇게 나오란 얘기죠. 이러면 이제 X가 5가 된다는 얘기. 근데 여기서 끝나면 돼, 안 돼? 여기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대부분 실수를 많이 하는 포인트가 이제 여기인 거지. 왜 안 되지, 이거? 그렇지. A, B, C라고 이름을 붙여줬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1부터 4까지 중에 하나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5가 나오고 6부터 10까지 중에 뭐 예를 들어 7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 세 녀석 중에 누가 A, B, C인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뭐 해줘야 된다? 여기다가 3팩토리얼 해줘야 되겠죠. 그치? 요거까지 해줘야 되는 거지. 요거 실수하면 안 돼, 요거 배열까지 꼭 해줘야 된다. 자, 두 번째 케이스 보면 2개가 같은 거 볼까? 2개가 같은 거? 2개가 같은 거는 같은 게 5라고 했으니까 일단 5가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5를 뺀 나머지 중에 하나만 나오면 돼. 5를 뺀 나머지 1부터 10까지 10개니까 5를 뺀 나머지 몇 개 중에서? 9개 중에서 하나만 나와주면 되는 거지. 그럼 결국 그 하나 나온 녀석이 뭐 5, 5, 1이라고 하자. 5, 5, 1이라고 하자. 그럼 그거의 배열 방법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3팩 나누기 2팩 이렇게 되겠지. 되겠어? 이렇게 해서 배열까지 가져야 된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요거. 에이, 세 개가 모두 같은 건 그냥 몇 가지야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5, 5, 5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더해주면 되겠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그렇게 찾아주면 되죠. 자,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넘어가 보자.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렸는데 4번 역시 이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 나오면 확실히 좀 이게 까다롭긴 해. 우리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차근차근히 하시면 됩니다. 자, x가 1, 2, 3. 자, x가 여기에 1, 2, 3이고 이 문제의 설명이 약간 헷갈리게 돼 있기는 해. 이게 1, 2, 3, 4. 그다음에 z가 0, 1.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쪽으로의 함수, 여기서 이쪽으로의 함수, 여기가 f, 여기가 g. 이렇게 돼 있다. 자, 근데 문제 보면 가를 만족시키는 함수 f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거기 끊어주세요. 거기 끊어주세요. 두 번째 줄 끝에서 끊어줘. 일단은 여기 봐봐. 일단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f는 그냥 가조건을 만족하면 되는 거래. 가조건이 뭔데? 1대1이죠, 1대1. 그럼 이거부터 쓰자, 이거부터. 가조건을 만족한다는 게 여기서 1로 갈 때 1대1로 간다는 얘기니까 그럼 3명이 화살표를 쏘면 여기 중에서 3녀석이 화살표를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 2, 3, 4 중에 3녀석이 골라지고 그 골라진 녀석이 하나씩 배열이 되면 된다 이거지. 됐어? 요게 지금 1대1을 만족하는 가를 만족하는 녀석이거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사실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여기 나와 있는 숫자 중에서 하나를 고르겠다는 얘기인 거야. 맞죠? 이 중에서 이걸 만족하는 애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맞죠? 요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에서 z로 가는 g함수는 나를 만족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얘는 또 나만 만족하면 돼. 이쪽에서 여기로 오는 거 이렇게. 여기는 나를 만족하면 된다. 근데 나가 뭔지 봤더니 뭐래요, 나야? g의 치역은 z이다. 우리 이거 공부했던 거다. 이 소재, 그치? 치역의 개수에 대한 얘기. 중요하다고 했었어. 여기서 일로 화살표를 쏠 건데 Z에 들어있는 녀석이 무조건 치역이어야 된다. 즉 화살표를 다 맞아야 된다는 거지. 치역이 2개여야 된다는 얘기지. 우리 이거 치역이 2개인 거 얘를 분할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경우에서 빼는 걸로 우리가 공부를 했다고.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가 2, 2, 2, 2이니까 2의 4제곱까지가 되고 거기서 0으로 다가거나 1로 다가는 케이스, 그죠? 그 두 가지를 빼주면 된다. 인데 이걸 만족하는 G 중에서 하나를 또 만드는 거야. 그죠? 그럼 여기 중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괜찮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쭉 곱해서 오는 게 바로 내가 원하는 전체 경우의 수다. 이게 전체 경우의 수다. 이 중에 하나 고르고 이 중에 하나 고르는 거. 되겠어? 그런데 내가 원하는 사건이 뭐냐면 합성함수의 치역이 Z가 돼야 된다는 거야. 원래 나 조건은 뭐였냐면 그냥 여기서 일로 오는 치역이 Z면 되는 거고 문제가 나한테 원하는 건 합성함수의 치역이 그래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하나를 고르고 여기서 하나 고르긴 할 건데 합성함수가 딱 만들어졌을 때 치역이 0일이어야 된다. 해보자. 그럼 경우의 수 구해볼게. 경우의 수.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는 일단 여기서 하나를 골라. 여기서 하나를 고르는 거는 사실 합성함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그냥 골라주면 돼. 그러니까 똑같아. 4C3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가자 이거야. 그러면은 아무거나 가볼까 이렇게? 1 가고 여기 3 가고 4 가고 이렇게 갔다고 쳐보자. 그러면 나 조건은 치역이 0하고 1이 돼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건 그냥 0하고 1이 되는 게 아니라 1, 3, 4가 연결돼서 0하고 1로 가야 되는 거야. 이래야 합성함수니까. 이를테면 이런 건 안 되는 거지. 1이 0으로 가고 3도 0으로 가고 4가 0으로 가고 2가 1로 가. 이렇게 되면 이 함수의 치역은 0, 1이 되는 게 맞지만 합성함수의 치역은 0인 거지. 맞죠? 연결해서 간 게 0으로밖에 못 가서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합성함수의 치역이 0, 1이 되기 위해서는 1차 화살표를 받은 여기 1, 그리고 여기 3, 여기 4가 어쨌거나 0하고 1로 가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지. 방법은 똑같죠. 1, 3, 4가 무조건 0하고 1로 가려면 어떻게 되면 돼?
134가 전체가 하는 함수의 개수 2의 세제곱까지 에서 저 세 녀석이 0으로 나가거나 1로 나가는 녀석을 빼준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그거 중에 하나를 또 만들어.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런 거 된다 이거지. 이런 거. 맞죠?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얘를 전체 경우의 수로 하고 그다음에 요걸 경우 수로 했다가 틀렸어. 오답이죠 지금? 뭐가 있어야 돼? 뭐가 빠졌지 지금? 얘도 어디로든 가긴 가야죠. 그지? 얘도 어디로든 가긴 가야지. 곱하기 2가 있어야 돼요. 쌤, 우리가 원하는 건 합성함수의 치역이 0, 1만 되면 되는 건데 굳이나 얘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야죠. 왜? 이게 안 가면 함수가 아니니까. 그치? 아예 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 녀석도 꼭 가져야 돼.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렸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다 풀어놓고 이거 숫자 2 하나 안 써갖고 틀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5번 갈게요. 5번. 자, 5번 이제 또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 간단하게 좀 풀어보자. 자, 5번 문제 보면 x에서 x로 간대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1, 2, 3, 4, 5 에서 다시 x로 1, 2, 3, 4, 5 이렇게 x에서 x로 간다.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x에서 x로 가는 함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 뭐야 이거? 전체 경우의 수. 얘가 갈 수 있는 거 5가지씩 있는 거잖아. 그지? 전체 경우의 수는 5의 5죠. 와, 숫자가 엄청 크네. 자, 어쨌든 있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일 고르면 지금 가조건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F5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지. 지금 여기 함수값 중에 4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1차 분류가 된 거지. F5는 뭐가 되거나 4가 되거나 아니면 F5는 5가 되거나 지금 이런 얘기지. 이렇게 1차 분류해주고 두 번째 조건을 보니까 함수값들을 다 더하면 12가 된다는 거야. 이거 너무 쉽다 그지? 함수값들을 다 더했다고 모조리? 그럼 첫 번째 경우부터 해보지 뭐. 첫 번째 경우는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F4만 하면 되지 뭐. F5는 어차피 4니까 더해서 12가 된다는 건 얘네가 8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1, 2, 3, 4, 5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더해서 8로 만들기만 하면 되겠네. 그렇죠? 사실 이건 이제 방법이 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거? 요거 4개 더해서 8 되는 거. 일단 제일 쉬운 거는 노가다. 8 나오는 거 그냥 찾아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노가다도 괜찮은데 노가다 안 하고 이거 좀 구조가요. 요거 4개 이렇게 더해가지고 8 되는 구조니까 요거 4H8로 이렇게 중복조합으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저 녀석이 자연수기 때문에 0은 안 되니까 요거를 4로 바꿀게요. 이렇게. 괜찮나요? 응? 괜찮아?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주의해줘야 되지. 왜 주의해줘야 되냐면 이게 지금 4H4란 얘기는 지금 저기서 0은 안 되지만 나머지는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그러면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최고 큰 숫자가 1118, 1115 이런 거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 마침 5가 있어서 다행이거든? 근데 얘가 만약 8이 아니라 9야. 그럼 문제가 생기지. 이게 지금 출제자가 우리를 배려한 거야. 만약 이거 9로 했으면 여기 4H9면 없애서 4H5 해놓고 뭐 해줘야 돼? 뭐 해줘야 돼? 1116 빼줘야 되죠. 왜냐면 여기엔 지금 6이 없으니까. 그치? 요런 거를 함정으로 충분히 팔 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다행히 8이어서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얘는 심지어 하나 더 적잖아, 숫자가. 그치? 그러니까 얘는 5가 빠졌으니까 당연히 4H7에다가 4개 빠지니까 3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사실은 답인데, 사실 답은 우리가 신경 쓸 건 얘가 8이 아니라 9인 경우를 예를 들어서 주의하자 이거죠. 이렇게 좀 적어놔. 이렇게 좀 적어놔. 얘가 만약 9인 경우였다면 6인 경우를 빼줘야 된단 말이야. 1116을 빼줘야 돼. 이런 게 함정이야.
알겠죠? 이 문제는 좀 쉽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그걸 좀 공부하자고요. 오케이? 자, 이어서 6번 문제 보는데 6번 별표. 6번 별표 이거 어려워. 6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만약에 이 정도로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킬러의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지금 이거 단답형이잖아, 그지? 단답형이니까 쌤 생각에는 이 정도면 킬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지막 물음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의 pn이거든? 무한대까지의 pn이다 보니까 요건 이제 나형 학생들이 풀기에는 약간 좀 마지막 계산이 좀 그래서 우리 나형 학생들이 풀 때는 아마 주사위를 n번을 던지는 게 아니라 아마 숫자로 주겠지. 뭐 10번을 던진다든지, 그죠? 아니면 뭐 한 5번을 던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줄 거니까 그런 식으로 봐주면 돼. 알겠죠? 자, 6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원을 6등분을 했어. 자, 이렇게 원이 있는데 이 원을 6등분을 했대. 근데 문제가 좀 저기 한 게 여기에 6이 있고 이쪽에 3이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1이 있고 여기쯤 있다고 하면 되나? 여기 4가 있고 여기에 1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2가 있고 여기에 5가 있고 자, 이렇게 있다. 근데 봐봐 원을 6등분 해가지고 여기다 점을 이렇게 찍었는데 처음에 그래서 느낌상 뭐지 원순열인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번호표를 붙이는 순간 원순열이 아니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실수를 안 하게 번호를 붙였다는 말을 딱 보자마자 그 옆에다가 이거 원순열 아니다 이렇게 좀 써놓는 게 좋아. 그래야 실수 안 하니까. 그래서 원순열 아니고 그 다음에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진대요. 주사위를 n번을 던져. 얘들아 n번 던지면 전체 경우의 수 얼마? 전체 경우의 수 얼마야? 당연히 6의 n제곱이죠. 6의 n제곱. 주사위 한 번 던지면 6가지니까. 자, 그랬을 때 한 번 이상 나온 눈의 수가 붙은 점은 남겨.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는데 숫자가 나왔어. 그럼 그 숫자는 남겨놔. 근데 안 나왔어. 그런 점은 다 지워. 무슨 규칙인지 알겠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은 놔두고 안 나온 눈은 없애버린다. 그럼 만약에 얘들아 주사위를 4번 던졌어. 근데 4번이 다 1만 나온 거야. 1, 1, 1, 1. 그럼 1 하나 빼고 나머지 번호 싹 지우란 얘기지. 요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남아있는 점들 중에서 3개를 연결했어. 그랬더니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이 존재하지 직각삼각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직각삼각형을 찾는 게 아니라 직각삼각형이 존재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우리는 2가지 생각을 합니다. 소재적으로. 왜냐? 지금 요 녀석도 우리가 소재적으로 공부를 했고 경순주 할 때 요 녀석도 소재적으로 공부를 했다. 직각삼각형은 우리 원 위에 있을 때 직각삼각형 어떻게 만든다? 그렇지. 지름 하나 선택하고 나머지 중에서 고르면 돼. 예를 들어 지금 얘가 지름이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으니까 이 지름 3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만약에 이렇게 하나 골라줬다고 하면 나머지 4개의 점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고르면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된다. 이거는 우리가 소재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근데 그 녀석이 존재하지 않을 확률이라고 해서 부정형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뭘 쓰겠다? 여기에 여사건을 활용한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이거지. 그치? 그럼 우리는 주사위 n번을 던져서 숫자가 나온 건 남기고 숫자가 안 나온 건 없애버렸을 때 그들 중에 연결을 해서 직각삼각형이 되는 걸 찾을 거야. 그리고 전체에서 빼겠다 이거지. 괜찮나요? 이렇게 작전을 먼저 짜놓고 가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주사위를 몇 번 던지는지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만약 쌤이 이 문제를 바꿔서 주사위를 뭐 5번 던진다. 그럼 5번에 대해서 하면 돼. 하면 되고 지금 얘는 n번이라고 해서 모르잖아.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 하나씩 해보면 돼. 이게 중요해. 이게.
저 n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들 이걸 모르니까 pn이라고 준 거야. 그리고 그 pn을 시그마 옆에다 갖다 놨잖아. 이게 수열이 된다는 거잖아. 발견적 추론을 합쳐놓은 거죠. 그러니까 문제 되게 좋단 말이야. 그래서. 네, 발견적 추론 문제였다 이거지. 그럼 해보자고. 실제 해보면 되지 뭐. n이 1일 때부터. 자, n이 1일 때부터 갈 건데, 여기다 선생님 뭐 할 거냐면 이렇게 해볼까? 남은 점의 개수 해주고 지워진 점의 개수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직각삼각형이 몇 개 나오는지 한번 세보자 이거야. 순서대로 하나씩 세보자. 그러면 주사위를 한 번 던졌어. 그럼 눈이 하나 나왔겠지? 그럼 걔는 남았겠지? 그러니까 남은 점은 한 개. 숫자가 나오면 그걸 남기라고 했으니까 지워진 점이 몇 개? 지워진 점이 5개. 그럼 직각삼각형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없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는 거. 그래서 n이 2. 2번 던졌어. 마찬가지겠죠? 근데 여기서 잘해야 돼. 주사위를 2번 던졌을 때 남은 점은 2개가 아니지.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다. 이렇게 가야지. 지워진 점은 5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다. 그죠? 그러나 직각삼각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면 점이 1개가 남든 2개가 남든 삼각형이 되진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당연히 없고, 그냥 n이 3일 때부터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주면 될 것 같아. 자, 3일 때는 남은 점의 개수는 역시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다. 지워지는 점은 5개가 지워졌을 수도 있고 4개가 지워졌을 수도 있고 3개가 지워졌을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직각삼각형의 개수는 여기서 안 나오고 여기서 안 나오고 요 경우에서 나올 수 있지. 그죠? 요게 지금 뭔데? 주사위를 3번 던졌는데 3번이 전부 다 다른 눈이 나오는 케이스지. 그치? 다른 눈이 선택되는 케이스. 근데 그 다른 눈이 선택될 때 당연히 남는 것도 3개, 지워지는 것도 3개야. 근데 이 녀석이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몇 가지다 이게? 이게 12가지잖아. 우리가 좀 전에 셌잖아, 저기서. 여기서 12가지가 나오는 거죠.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게 12가지구만. 자, 그럼 이제 4개일 때를 잘 생각해봐. 자, 요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사위를 4번 던졌어. 그럼 여기는 남는 점이 얘는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어. 지워지는 게 5개, 4개, 3개, 2개 이렇게 될 수 있어. 여기선 어떻게 될까요? 직각삼각형이? 여기서 안 생기겠지? 여기서 안 생기겠지? 여기서 몇 개 생긴다고? 12개, 12개. 자, 질문. 여기서 몇 개 생깁니까? 서로 다른 점이 4개가 됐어. 4개. 열두 가지? 그럴까? 다시 봐봐, 다시. 점이 4개밖에 없는 건데. 4개. 아니, 너무 표현이 그랬나? 무조건 다 되죠. 점이 만약 서로 다른 점이 저 6개 중에서 4개가 남게 되면 무조건 지름이 하나 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 어떻게 선택해도 해봐. 무조건 지름이 하나 낀단 말이야. 그러니까 4개가, 서로 다른 4개가 골라지면 얘는 무조건 다 되는 거야, 다. 다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고르는 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걸 고르는 거니까
여기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우리 이제 뭘 알았다? 서로 다른 3점이 골라지는 케이스에서는 무조건 12개. 주사위를 몇 번을 던지던지 간에 12개고 4개부터는 무조건 다 된다. 4개, 5개, 6개는 무조건 다 된다. 요런 걸 우리가 어떻게 찾았다고? 이걸 나열하는 과정에서 찾는 거야. 이게 바로 발견적 추론인 거지.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하면서 규칙을 찾아낸다. 이러니까 문제가 어려운 거야. 이런 거 나오면 학생들이 싫어한다고. 해봐야 되니까. 내 스스로 해봐야 되니까. 됐죠? 자, 그럼 결국은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 나영 학생들도 이 수업을 같이 듣기 때문에 약간 여기서부터 좀 설명이 약간 애매한데 일단은 그냥 갈게요. 일단 가고 학생들은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서 나영 학생들은 연습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결국 우리가 찾는 거는 주사위를 n번을 던졌을 때 n번을 던졌을 때 직각삼각형이 존재 안 하는 거 말고 존재하는 걸 찾아서 전체 확률 1에서 빼겠다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자고요. 어떻게 될까?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식을 딱 세우면 이걸 n번으로 만들 수 있을까? n번으로. 근데 사실 이게 구조가 n번을 던져서 우리 어떻게 한다고? 서로 다른 숫자가 3번 나오는 케이스 몇 개? 12개.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숫자 4번 나오는 건 다 되고 6개 나오는 거 다 되고 5개 나오는 거 다 되고 6개 나오는 것도 당연히 다 되고. 근데 사실 이것만 봐서는 이 이하가 나오는 걸 그냥 구하는 게 더 빠를 것 같기는 해. 그렇죠? 물론 여사건으로 가도 되는데 규칙은 알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1개인 거, 2개인 거 그냥 요거를 구해도 되지 않을까. 그지? 근데 이제 이 1개인 거하고 요 2개인 거가 주사위를 1번 던질 때도 있고 2번 던질 때도 있고 3번, 4번, 5번, 6번 해서 n번 던질 때까지 이 경우는 다 들어있는 거지. 맞나요?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써보는 거야. 이거를 n번을 던진 거라고 치고 n번을 던진 거라고 치고 우리 일반항 pn을 한번 구해봅시다. 알겠죠? 지금 한번 구해봅시다. 규칙 알려줬으니까 잠깐 멈췄다 갈게. 구해봐. 자 볼게요. 자 이거 구할 건데 이런 것도 사실 요령이 있어. 이런 것도 어차피 우리가 n번을 주사위를 던질 거잖아. 그럼 n번을 던져가지고 나올 수 있는 주사위가 숫자가 총 6개란 얘기잖아. 6개,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n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학생이 n명이 있고 6개의 숫자를 선택한다고 해도 되겠지. 같은 얘기죠? 주사위를 n번 던지는 경우의 수나 n명의 학생이 1부터 6까지 숫자를 선택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쉬워. 그래서 여기 1, 2, 3, 4 이렇게. 그래서 여기 n명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는 주사위니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경우의 수를 세보자 이거지. 여기서 이쪽으로 선택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주사위를 1번 던졌어. 2번 던졌어. 3번 던졌어. n번까지 던졌어. 그치? 근데 만약에 1개. 숫자가 1개만 선택되는 경우는 무조건 저기에 해당되는 거잖아. 이게 몇 가지야? 6가지죠. 이 n명이 전부 다 1로 가거나 전부 다 2로 가거나 이런 케이스 말하는 거니까 6가지. 이렇게. 그다음 요거 볼게요. 요거 2개. 2개는 어떤 경우지? 2개? 2개를 그러니까 숫자가 2개만 나올 건데 그러면 저 1, 2부터 6까지 중에 어떻게 하면 돼? 선택을 해줘야 되겠지. 선택해줘봐. 어떻게 돼?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 선택됐어. 그럼 쟤네들이 화살표를 또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경우의 수 구하는데 우리가 공부했던 그 치역의 개수 구하는 그 요령이 또 들어가네? 우리 어떻게 할 거다 이거? 2의 n제곱 마이너스 2 해줄 거다 이거지. 되겠어? 괜찮아? 그 다음에 3개 가볼게. 3개. 선생님 3개는 되잖아요. 3개는 되는데 3개가 다 되는 게 아니잖아. 12개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해줘야죠. 이것도 3개 가볼게. 6개 중에서 3개를 골라. 3개 골라졌어.
저기로 이제 대응되는 모든 방법의 수를 다 해보자 이거지. 그럼 어떻게 된다고? 2의 세제곱계에서, 그지? 2의 세제곱계에서 하나씩으로 다 가는 방법 몇 가지? n제곱 3의 n제곱이죠. 3의 n제곱 3의 n제곱계에서 하나로 가는 경우 다 빼주면 몇 가지? 3가지. 자, 이제 2개로 가는 케이스 또 빼줘야지. 2개로 가는 케이스에 어떻게 된다고? 저 3개 중에 2개를 골라준다. 그럼 여기다 다시 뭘 쓴다? 우리는 전체에서 하나씩으로 가는 경우를, 우리 너무 많이 했어 솔직히 이거, 그죠? 이런 얘기. 근데 이걸 써주면 안 된다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뭘 쓴 거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쓴 거는 여기 있는 녀석 중에서 세 녀석이 무조건 화살표를 받는 케이스를 다 쓴 거고, 그 중에서 몇 개는 12개는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몇 개 해줘야 된다? 12개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이해 가요? 함정에 빠졌어. 자, 생각을 했는데도 여기까지 해서 틀린다고? 이거 어디에서 지금 함정에 빠졌죠? 함정에 빠졌는데? 자, 지금 우리가 적은 이 식은 뭐냐면, 저기 있는 6개 중에 3개를 골라서 거기다 화살표를 쏘는 방법 중에 세 녀석이 다 화살표를 받는 방법을 쓴 거야. 그 중에서 12개를 뺐어. 질문, 이 12개가 뭐지 근데? 저 12개가 뭐야?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점을 고른 거지. 이 6C3은 뭐야? 전체 개수 중에서 3개를 고른 거지. 그죠? 여기서 잘못됐지. 요게 처음에 아예 묶였어야죠. 맞지? 우린 직각삼각형이 지금 안 되는 걸 찾는 거니까 직각삼각형이 안 되는 전체 선택 방법에서 배열 방법, 여기는 배열이니까 지금. 이 뒤에가 배열이고 요 녀석이 선택이잖아. 그럼 선택하는 방법에서 6C3을 해놓고 마지막에 선택을 빼는 게 어딨어. 이미 선택의 경우에서 안 되는 케이스를 빼놓고 배열을 했어야지. 이해가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렇게 해서 3개를 더하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네,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여기 n제곱, n제곱, n제곱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지고 전체 경우에서 6의 n제곱으로 나누면 이게 등비수열 모양이 되면서 등비급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시그마를 무한대까지 갔기 때문에.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된다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하나하나 나열해서 가는 발견적 추론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치역의 개수 구하는 그 연산 활용해서 이렇게 경우의 수 구하는 거 너무 중요해. 알겠지? 좀 어려운 문제였어. 자, 정리 잘, 상처받지 마시고, 또 어려운 문제 맞으니까, 킬러 문제니까. 자, 정리하고 다음 문제 또 가봅시다. 자, 7번 봅시다. 자, 6번 풀다가 이제 7번 들어오면 이런 쉽지, 이제 이런 거는. 11, 22, 33이 있대요. 11, 2도개, 3도개. 자, 이렇게 있는데 6개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1개를 꺼내서 적힌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지는 않는다, 밑줄 그시고. 다시 넣지 않는다, 밑줄 그시고. 이와 같은 시행을 6번을 반복한다. 결국에 6개 다 꺼낸다는 얘기네. 그러면 6개 다 꺼낸다는 얘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6팩 나누기 2팩, 2팩, 2팩 이렇게 되겠지, 그지? 전체 경우수 해놓고 그 다음에 두 자연수 m과 n을 그렇게 쓰겠다는 건데 m이 n보다 더 크다, 요거 말하고 있네. 거기 보니까 m은 결국에는 m하고 n 둘 다 세 자리 자연수 쓰겠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지금 A1, A2, A3 이렇게 생긴 거고 결국,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A, 4, 5, 6 이렇게 생긴 건데 이 중에서 얘가 더 클 확률, 결국 경우의 수 구하라는 얘기야 이것도. 그러면 분류해서 가면 되지. 당연히 첫 번째 케이스는 A1보다 A4보다 A1이 더 크면 무조건 되는 거야 이거는.
최고 자리 숫자가 크니까.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몇 개 있어. 여기에 제일 큰 숫자 3이 오면 여기에 2가 와도 되고 여기 1이 와도 되고 여기에 2가 오면 여기에 1이 와도 이렇게 있네.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최고 자리 숫자는 같고 이렇게. 그지? 같고 그 다음 숫자가 제가 더 크면 되겠지.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다 같고 세 번째만 그럴 수는 없지. 숫자가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같아버리면 마지막도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1차 분류 요 두 가지만 해주면 되는 거네. 됐죠? 그러면 얘네가 같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있고 1, 1, 2, 3, 3 세 가지. 이렇게. 그럼 만약에 1, 1이 왔어. 이렇게. 그럼 2, 2, 3, 3이니까 뒤에 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지. 되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물론 뭐 마지막 자리도 해줘야 되겠죠. 요것도 하나만 가볼까?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만약 3, 2가 왔어. 그럼 3하고 2가 왔어. 이렇게 3하고 2가 왔어. 그럼 나머지 뭐 있어? 뭐 남았어? 1, 1, 2, 3 이렇게 남은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1, 1, 2, 3을 가지고 뒤에 있는 녀석들 배열하면 되죠. 할 수 있겠지, 이 정도는. 그치?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구하면 몇 가지 나오냐면 42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전체 경우의 수는 아까 우리 파란색으로 썼던 이 녀석이고 그 다음에 사건 발생 거짓수가 42가지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된다. 오케이? 자, 8번. 자, 8번은 좀 간단하다, 그지? 자,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혀있는 흰 공이, 흰 공. 자, 흰 공에는 1, 2, 3, 4가 이렇게 적혀있고, 그 다음에 검은 공. 검은 공에 4, 5, 6이 적혀있다. 7개를 임의로, 일단, 7개를 임의로 나열한다는 말에 이제 전체 경우에서 나온 거지. 전체 경우에서는 7팩토리얼 이렇게 된 거고 이 중에서 이제 같은 숫자가 적혀 있는 공이 이웃하지 않게 해라. 근데 같은 숫자가 적혀 있는 공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지? 요것만 이웃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이웃하지 않는 거니까 뭐 전체에서 이웃한 걸 빼도 상관없을 것 같고 이거는. 근데 우리가 공부한 방향대로 가자면 이걸 뺀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5개. 5개를 먼저 배열하고 그럼 공간이 몇 개 나오니까? 6개가 나오니까 6개의 공간 중에 2개 골라서 저거 배열하면 되겠지. 이거 지금 숫자만 같지 사실 다른 공이죠. 흰 공, 검은 공이니까. 그치? 그래서 입력해주면 된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바로 넘어갈게요. 9번. 자, 9번 문제에다가 또 별표 한 개만 칠게. 별표 한 개만 칠게. 자, 요게 이제 뭐냐면 각 면에 111, 223이 적힌 정육면체가 있다. 이거 주사위로 봐도 상관없겠지. 근데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일단 파악할 수 있는 건 지금 숫자 1이 나올 확률이 보통 주사위처럼 6분의 1이 아니라 얘는 지금 확률이 6분의 3의 확률인 거고 요 2가 나올 확률이 지금 6분의 2의 확률인 거고 요 3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인 거다. 뭐 요런 얘기다. 그치? 요런 얘기고 던져서 윗면에 적힌 수를 읽기로 했는데 3번 던진다. 이 상자를 자, 3번을 던진다고 할 때 세 번째 나온 수가 홀수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나온 수의 합이 4이고 우리 이거 이렇게 쓸까? A1, A2, A3라고 할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줄 때 이제 문제가 나한테 원한 게 요 두 녀석을 더한 거. 요 두 녀석을 더한 거는 4가 되면서 세 번째에는 무조건 이제 홀수가 나와라. 이제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가 왜 헷갈리냐면 일단 첫 번째 케이스에서 이렇게 던졌는데 일단 4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처음에 1 나오고 두 번째 3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도 2 나오고 두 번째에도 2 나올 수도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처음에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1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세 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지. 이게 이제 1차 분류인 건데
1차 분류를 해놓고 계산을 좀 해보려고 해도 지금 이게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원하는 사건 발생 경우의 수로 가기에는 경우의 수 구하기가 애매하다 이거지.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열을 하려고 보니까 애매한 상황이 온다 이거야. 전체 경우에서부터. 이럴 때 이제 느낌적으로 어떤 관점을 생각해보자. 자, 이럴 때 확률의 관점을 한번 물론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주사위를 몇 번 던진다고 했기 때문에 3번을 던진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미 뭘로 봐도 상관없어. 여기서 이거를 독립시행의 확률로 해서 그냥 확률의 계산으로 갈 수 있었으면 뭐 그것도 잘했고. 근데 혹시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이 3번의 1차 분류를 통해서 경우의 수를 나눠서 하려고 하면 이제 말린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그래서 그렇게 안 해주고 바로 이제 확률의 관점으로 바로 이제 들어가만 주면 처음에 1이 나올 확률 얼마? 6분의 3이 되고 곱하기. 이렇게 그냥 확률로 가면 좋다 이거지. 두 번째 3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홀수가 나올 확률이니까 홀수가 나올 확률은 요거니까 여기에 6분의 4를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확률의 관점으로 가면 됐었던 문제다 이거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얘는 지금 3번이라서 그런데 조건부 확률이나 독립시행처럼 아예 딱 대놓고 이건 조건부 확률, 이건 독립시행 이런 거 말고 그냥 확률의 정의를 묻는 문제 중에서도 이렇게 확률의 관점에서 푸는 문제가 있기는 있어. 우리 기출문제집으로 이제 복습할 거니까 있기는 있어. 근데 그런 문제도 처음에는 뭘로 간다? 처음에는 경우의 수로 먼저 간다. 근데 경우의 수를 구하기가 애매할 때 확률의 관점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확률의 관점을 먼저 생각하는 건 아니고. 알겠지? 그렇게 해야지 안전합니다. 자, 이건 뭐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지금 이쪽은 다 6분의 4 똑같을 거 아니야? 홀수가 나올 확률은. 그죠? 그래서 첫 번째랑 세 번째는 아예 같으니까 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요것만 요 가운데를 6분의 2, 6분의 2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복조합의 확률 두 문제가 남았는데 둘 다 좋은 문제거든? 둘 다 좋은 문제니까 이거 정리하고 한번 가볼게. 자, 10번 문제 봅시다. 자, 10번 문제도 물론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으나 공부할 소재가 분명히 있다. 여기도 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했더니 9가 됐대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했더니 이 녀석이 9다. 자, 그런데 의미아닌 정수 A, B, C의 모든 순서상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데 문제가 나한테 원한 게 뭐냐면 A가 2보다 작다. 자, 또는 B가 2보다 작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다고. 이걸 만족시킬 확률을 구하시오. 인데 일단은 첫 번째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 학생들 중에서 A가 2보다 작다 또는 B가 2보다 작다니까 A가 2보다 작은 케이스 먼저 구하고 또는이니까 이게 합집합이니까 두 번째 뭐를 구한다? B가 2보다 작은 케이스를 또 구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한다? A가 2보다 작고 자, 그리고 B도 2보다 작은 케이스, 그죠? 요걸 해서 한번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갔으면 이제 약간 노가다 스타일로 간 거지. 이렇게 가도 좋아. 괜찮아. 상관없어. 상관없지만 쌤은 이걸 어떻게 풀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어차피 첫 번째 요 모양에서 3H9를 떠올리면서 이게 지금 중복조합 문제라는 거는 눈치를 챘을 거란 얘기야. 그치? 근데 우리가 늘상 중복조합 문제를 경우의 수에서 풀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퀄 뭐 이런 숫자가 나오면 거기에 단서가 달릴 때는 저렇게 작다의 단서는 본 적이 없어. 그죠? 1보다 크거나 같다. 뭐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단서가 있지 1보다 작다. 뭐 2보다 작다. 이런 단서는 사실 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쌤 이거 어떻게 보고 싶은 거냐면 A가 2보다 작은 사건을 내가 A라고 놓고 이렇게 B도 2보다 작다는 사건을 내가 라지 B라고 놓으면 결국 문제가 나한테 원한 건 A 합집합 B의 요 확률인 거거든. 요 확률인데 쌤은 반대로 얘를 전체 확률에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을 빼고 싶은 거야. 이렇게 이게 더 좋지 않을까? 쌤 저게 더 좋지 않은데요? 라고 느낄 수 있어. 그냥 식만 보기에는. 근데 사실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입장이 결국 뭐냐면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거든, 이렇게. 근데 A의 여집합이 뭐야? A의 여집합이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란 말이야. 그죠? 그리고 B도 2보다 크거나 같다인 거지, 이렇게. 그럼 훨씬 쉽잖아, 그지?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퀄 9의 구조인데 A하고 B가 둘 다 2 이상이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원래는 3H9인데 여기에 2 이상씩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얼마? 5만 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되겠어?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3H9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여집합의 확률이 되는 거고 나는 전체 확률에서 얘를 빼겠다. 이게 이제 작전인 거지. 괜찮나요? 그래서 요 문제도 물론 요렇게 풀었어도 잘했는데 요런 관점에서 요런 관점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분명히 중복조합 문제인데 나는 요렇게 이하인 거 미만인 거 본 적이 없는데 요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다가 요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낸다. 알겠죠? 요런 얘기였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가? 11번? 한번 보죠. 자, 지금 우리 확률의 정의 파트 하고 있는데 사실 계속 경우의 수 공부하는 것 같지? 이 느낌이 맞는 거야. 자, 딸기맛 사탕 5개. 자, 쌤 A라고 쓸게요. 자, A가 이렇게 5개 있고 사과맛 사탕 4개. 이렇게 4개 있고 여학생 3명과 남학생 2명. 자, 여학생 3명을 우리 라지 A, B, C라고 하고 남학생 2명을 D, E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요거를 모두 만족시키도록 나눠주는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일단 전체 경우 수부터 볼까? 전체 경우의 수는 뭐 간단한 거 아니야? 그치? 일단 얘 무슨 맛이야 이거? 딸기맛. 딸기맛부터 나눠준다고 하면 결국에는 5명한테 나눠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5명이 모두 갖게 되는 딸기맛 A의 숫자가 5개. 지금 이런 얘기인 거지? 사과맛도 마찬가지죠. 얘네들 4개, 5녀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탕이 4개가 된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결국 전체 경우의 수는 뭐야? 5HO 곱하기 5H4 이거겠지. 그죠? 이게 전체 경우의 수인 거고 이제 내가 원하는 사건 발생 가지수가 이제 조건을 만족하라고 했으니까 가조건부터 보면 여학생들은 딸기맛 사탕을 적어도 여학생들 여기 요 3녀석은 요 A를 적어도 1개씩은 받는데 그럼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얘네가 A를 하나씩 이렇게 받았다고 생각하면 요건 지금 사실 없는 거지? 그럼 결국 A를 나눠주는 방법은 OH2가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사과맛과 사과맛 사탕을 받지 못하는 남학생이 존재한대. 그러니까 여기 BBBB를 요 D2한테 배열할 때 B를 못 받는 애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사탕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1명이냐 2명이냐 우린 그거 구하지 않겠다. 뭐 하겠다? 그냥 전체에서 빼버리겠다. 그죠? 그럼 나에서 보면은 일단 BBBB를 나눠주는 방법은 아까 우리 OH4였지? 여기 구해놨었지? 여기서 빼면 되죠. 뭘 빼면 돼? 남학생들은 무조건 B를 받는 경우를 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B가 하나씩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이거 없어진다니까 몇 개만 더 주면 돼. 2개만 더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 경우를 빼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 2녀석을 곱한 게 분자가 되면 된다. 됐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확률의 정의를 다 했는데 우리 마지막 우리 정리를 할 때는 이렇게만 정리하자. 결국 이 확률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누가 더 경순조를 잘 공부해 놨느냐의 싸움이다. 이거는 우리가 확통을 공부할 때부터 쌤이 했던 얘기지. 그죠? 결국 경순조를 잘하는 사람이 확통 전체를 잘하는 거지 확률의 공부를 따로 하고 이런 건 없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계속해서 경순조 공부를 해주고 다음번 주제는 확률의 계산 파트라서 거긴 좀 쉬운데 우리는 확률의 계산 파트를 하면서 이제 수능 특강이나 다양한 자료로 경순조 공부를 계속 할 거란 얘기지. 오케이? 그리고 거기다 포커스를 더 맞추면 됩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고요. 우리 다음 단원에서 다음 단원에 또 보죠. 안녕.